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리는 꼬마거북입니다. 저는 현재 주업 같은 부업 느낌으로 전기자전거를 배달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자전거를 탈 줄은 알지만 잘 타지는 못해요. 저에게 자전거는 익숙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도 진짜 오랜만에 타게 된 거였어요. 다시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되었냐면 그 이유는 생계였어요. 배달하기 전에는 동생과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에도 나름 노력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어느 순간 원자재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배달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혼자 운영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둘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던 작년 3월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를 사서 배달해보는 건 어떨까? 그전에는 LPG 경차로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차로 배달하다 보니까 저녁 피크 시간에는 차가 막히다 보니까 배달이 수월하지 않았어요. 배달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보기 위한 방법이었죠. 저는 자전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생이 알아보고 지금 타고 있는 퀄리 큐 맥스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가게 반경 1.5km 정도 배달을 했던 것 같아요. 퀄리 큐 맥스는 배터리 용량이 14A이고요. 페달로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파스 방식과 페달링 없이 주행 가능한 스로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요. 용량이 하루 정도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파스 1단에서 5단까지 있는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1단으로 다니기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배달 갔다 오면 재료 준비, 조리 등등 필요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 선택한 방법이 스로틀로만 주행을 하는 거였어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저한테는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었고 체력적으로나 속도면으로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배터리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가게에 도착하면 충전을 했어요. 웬만해서는 하루 종일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동생에게 음식점을 넘기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전기 자전거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래도 하루 1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월 300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음식점 배달하면서 배달 실력이 조금 늘어 자신감도 생긴 상태였고 모두 다 그렇듯이 배달로 돈 잘 번 유튜버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벌지는 못해도 가게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달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막상 배달을 시작해보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 제 계획처럼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였어요. 하루 12시간을 배달하면 못해도 10만원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지만 물리적으로 12시간 배달이 어려웠어요. 제 가게에서 배달할 때는 가게로 매번 돌아왔기 때문에 충전할 장소도 있었고 조리하거나 재료 준비하고 매 시간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할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충전할 장소도 없었고 충전할 시간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콜이 없는 것도 문제였어요. 제가 본 영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들이어서 현 상황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가게도 주문이 줄어든 만큼 다른 가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배달을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곳들도 생겨난 거죠. 거기에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배달도 줄어든 상태였어요. 배달 첫날은 가게에서 배달한 것처럼 스로틀로만 배달했어요. 스로틀은 파스보다 배터리 소모가 많고 또 첫날이라 의욕만 앞선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높은 언덕도 갔다 오고 길도 몇 번 헤매고 그러면서 금방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점심 배달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했지만 생각보다 긴 충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녁 배달 시작 전까지 풀 충전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한 저녁 배달을 얼마 타지 못하고 첫날 배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홈페이지 상으로 충전기 2A였고 충전시간 계산법은 배터리 용량 나누기 충전기 14 나누기 2A로 약 7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루 12시간 배달은 지금 이 상태에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테스트 해본 결과 정착된 주행 방법이 스로틀은 무릎을 위해 출발할 때만 사용하고 주행은 파스 3단으로 하는 게 적당한 힘이 들어가면서 오래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두 칸 한 칸으로 떨어지면 2단 1단으로 내리면서 페달을 밟았어요. 그렇게 타니까 완충을 하면서 4시간 좀 넘게 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 정해진 하루 운영 방식이 하루 중에 가장 피크 타임에 4시간 정도 타기 위해서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배달하는 것이었고 오전에는 충전 시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배달을 했어요. 늦게 나오는 날도 2시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야 저녁 5시에 충전이 다 된 상태로 배달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배달 시간에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파스 2단으로 주행했어요. 또 배터리 소모가 심한 오르막길, 너무 먼 길은 피했죠. 그렇게 하루 8시간 정도 배달을 했고 12시간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 음식점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해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너무 늦으면 사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고객한테도 미안함이 있었고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10분에서 15분? 진짜 늦어도 맥시멈 20분을 목표로 배달을 했어요. 최고 25km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속도로는 오토바이를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못 가는 빠른 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 쪽문이나 그런 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신호가 딱 맞는 길들도요. 특히 대낮에 아파트들은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찾은 길에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좋은 길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지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나만의 길과 방법이 잡혀가다 보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8만 원 정도, 주말에는 12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10월, 11월 기준이고요. 아주 배달이 많은 날은 13만 원이었고 그 이상은 솔직히 벌기 힘들었어요. 처음에 꿈꾸었던 하루 수입 10만 원, 월 300만 원은 멀게만 느껴졌죠. 배달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제 다른 일을 할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월 200 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계를 느꼈고 이 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고 눈이 오면서 전기자전거 배달을 쉬게 되었죠. 그래도 쉴 수 없었고 눈이 오는 날이 돈이 더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자동차로는 배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자동차에 맞는 배달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 해보니까 처음 생각보다는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그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내 자신을 나만의 틀 안에 가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 경험을 해봐야지 새로운 것을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다시 전기자전거 배달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다시 전기자전거 배달을 시작할 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낮에는 전기자전거로 배달하고 저녁 심야에는 자동차로 배달하면서 1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2월달 초에 너무 배달을 못했기 때문에 더 하루 10만 원을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전기자전거 탈 때는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달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배달 시급 기준은 10,000원 조금 넘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일 8시간을 일해야 8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시간을 길게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 9시간 타는 게 항상 목표였죠. 그런데 다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크 시간은 한두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크데이도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대가 배달료가 높게 설정되니까 그 시간대에 속도를 높여서 한 개라도 더 빨리 배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기존 파스 방식으로 주행하던 것을 스로틀로 배달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간에 3, 4건을 하던 것을 4, 5건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2월달부터 테스트해볼 겸 스로틀로 배달을 시작했어요. 대비책으로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면 자동차로 심야 보충 배달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며칠 타보니까 제가 예전에 스로틀 탈 때보다 배달 실력이 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더 효율적으로 타면서 점심 배달하고 충전하고 저녁 배달했는데 대략 6시간 30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과 비슷한 수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은 줄었는데 비슷한 수입이 나오면서 고민했던 보조 배터리를 과감하게 구매했어요. 폴턴 배터리라는 국산 브랜드이고 20A로 구매했고요. 48만 9천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제품은 거거익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40A도 생각했지만 90만 4,500원이라는 큰 금액과 부피가 너무 클 것 같아서 20A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지금 봐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만약 용량이 부족하면 다시 한 개 더 구매해서 충전하면서 번갈아 쓰는 방법도 염두에 뒀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충전 시간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도 5A 고속 충전기가 있어서 12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전용 배터리 가방도 35,000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가입하면 만원 쿠폰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총 63만 4천 원을 결제했어요. 물론 제 돈으로 3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렇게 주문하고 2월 28일에 배송을 받았고 그날 풀 충전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에 장착을 하고 스로틀로만 첫 주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7시간 40분 배달하고 33건 14만 3,200원을 벌었습니다. 처음 세팅하느라 좀 늦게 11시 50분에 배달을 시작했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가 없어 그 이상은 배달할 수 없었어요. 제 경험상 3월 1일은 계약 개강 전날이고 1년 중에 배달이 많은 날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날이에요. 거기에 날씨도 추웠기 때문에 이날은 거절해도 배달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콜이 많았고 하루 종일 콜이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입이 늘었던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 기준으로 저는 아무리 바쁜 날도 지금까지 8시간 배달을 하고 13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 33건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똑같이 배민 AI로 쓸 때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피크 시간에 좀 더 빨리 배달하고 체력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보조 배터리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콜사를 대비한 거죠. 지금도 콜이 없지만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콜사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배달로 유입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지면 오토바이 타기도 좋고 최근에 오토바이 유튜버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콜사가 더 심해지겠죠? 그동안 배터리 용량 때문에 먼 거리를 배정해주는 쿠팡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쿠팡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없어지고 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기자전거로는 쿠팡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배터리를 신경 안 써도 되고 빈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쿠팡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보다는 하루 목표를 생각하고 꾸준히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래도 너무 먼 거리는 배달 시간 때문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쿠팡이 아무래도 저를 오토바이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 정해진 목표 금액에 미달했을 때 조금 더 배달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평일 10만원, 주말 15만원을 목표로 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배달 방법이 있는데요. 배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배달 범위를 좁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콜사가 심해지면 이 방법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전에는 배민 AI 배차 수락률 신경 쓰느라 거절을 너무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생각한 범위가 아니면 과감히 거절을 하려고 해요. 특히 피크 시간이 다가오면 말이죠.
피크 시간에 내가 생각한 범위에 있기 위해서는 조금 벗어나면 그쪽에서 다음 거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복귀하는 거죠. 픽업지보다는 전달지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배달이 끊기지 않는 느낌이거나 피크 시간이 다가오면 과감히 거절하고 더 범위를 좁혀갈 생각이에요. 물론 배달이 없을 때는 넓게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 스스로 작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더 채우기 위해 큰 그릇으로 바꾸는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그릇을 채우는 법을 알아야지 좀 더 큰 그릇으로 바꿨을 때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음식 그릇만 바꾼다고 시키시나요? 또 최선은 아니겠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그래요?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면 더 나아질 확률이 0%지만 어떻게든 고민하다 보면 작은 1%라도 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가 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 그릇에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모두의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한 방식이 답은 아닐 겁니다.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제 쓸데없는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꼬마거북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거북이의 쓸데없는 생각, 쓸모있는 생각, 쓸생쓸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